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LA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영국 언론에서 이제 베컴 조항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어떤 사례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MLS의 일정을 살펴보면은 10월 19일날 최종전이 펼쳐집니다. 다 같은 시간에 펼쳐지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LAFC 같은 경우에는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1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1위는 아무래도 8, 9위 와일드카드와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MLS는 그럼 정규 시즌이 여기서 끝나고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이제 결승까지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그런 거 찾아보면은 Son Heung-min could make shock Premier League transfer due to David Beckham clause. 이 데이비드 베컴 조항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엑싯,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토트넘에서 나갈 때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하고 그랬죠. 팬분들이. 그래서 MLS의 LAFC로 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 공격수가 잠재적으로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아주 이제 근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Former 토트넘 아이콘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아이콘이죠. 근데 데이비드 베컴 클로즈, 이 데이비드 베컴 조항으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에 센세이셔널한 리턴을 할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MLS로 이제 한 2천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으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2028년까지의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근데 유럽 무대에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선에 의하면은 이 33살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조항에 이제 유로피언 사이드, 그러니까 다시 MLS가 쉬고 있는 그 시기에 오프 시즌에 유럽 쪽에서 뛸 수 있는 임대가 가능한 그런 조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토트넘으로 간다라는 건 아니고 MLS 오프 시즌에 이제 EPL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혹은 이제 다른 유럽 팀에서 만약에 임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임대생으로 잠깐 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초의 사례는 아니고 예전에도 비슷한 그런 조항을 맺은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뛰었던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 LA 갤럭시에서 뛰고 있는 동안에 AC 밀란으로 임대가 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날의 아이콘인 티에리 앙리 같은 경우에도 뉴욕 레드불즈에 있는 동안 에미레이츠, 그러니까 아스날의 홈구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간절히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는 LA로 원래 오려고 하지 않았었지만 여하튼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좀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은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에 이제 밀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심지어 맨유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명해가지고 맨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보면은 이제 데이비드 베컴이 32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일찍 MLS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선수가 LA로 가가지고 조항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란으로 3달짜리 임대 딜을 합니다. 이게 2009년 1월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했다라는 사실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살에도 여전히 뭔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였던 베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2달 정도 좀 쉬다가 임대를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MLS 일정이 끝나고 한 2달 정도 쉰 다음에에도 이제 밀란으로 들어와가지고 활약을 한 것인데, 근데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로마와 2대2로 비겼던 그 경기 피를로 옆에서 뛰기도 했었고, 피오렌티나와의 경기 1대0 승리에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볼로냐와의 경기에서도 4대1로 이겼는데 이때도 이제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노아와의 경기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실은 웬만한 선수들은 크로스를 할 만한 지점에서 살짝 뒤로 가더니 그대로 공을 꽂아 넣으면서 클래식 베컴 골을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컴이 이때 당시에 이제 안첼로티 감독 당시 AC 밀란을 맡고 있던 이 안첼로티 감독이 베컴은 예전보다 뭐 약간은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술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수가 됐고 강한 선수가 됐고 굉장히 똑똑한 선수가 됐고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밀란이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베컴이 뭐 LA 갤럭시와의 어떤 계약을 소홀히 여겼냐? 그런 게 아닙니다. I am committed to LA Galaxy and MLS in the long term. 이 미국 리그와 LA 갤럭시에 나는 굉장히 헌신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의 어떤 축구판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즌에 MLS컵을 이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임대를 가가지고 그런 활약까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또 월드컵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I need to give myself the best chance to make the World Cup squad. 월드컵 스쿼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밀란을 위해서 뛰는 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즌 오프일 때 그냥 쉬는 것보다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뛰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데뷔를 통해서 베컴은 4번째 월드컵에 나가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면서 115개 경기 이상을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도 헌신을 하고 자신의 소속팀에도 헌신하면서 임대까지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뉴욕 레드불에서 뛰던 티에리 앙리 같은 경우에 또 아스날에 임대를 간 적이 있었죠. 이건 또 BBC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루었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티에리 앙리가 이제 아스날에서 뛰게 되었던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사실 앙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유럽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I was never going to come back and play in Europe.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When the team you love and support ask you back.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응원하는 팀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It's kind of hard to say no.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떤 영웅이 되거나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일찍 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벤치에 있겠지만 그래도 벤치에 있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와서 하겠다. 단지 5초 아니면 1초를 뛴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드레싱룸에서 잠깐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매니저였던 아르센 벵거 감독이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이게 나의 원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티에리 앙리가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드레싱룸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티에리 앙리라는 존재는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토트넘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체자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가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뭔가 대체자를 찾으려고 하면은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해버리거나 협상이 결렬되거나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그 MLS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MLS 컵까지 도전을 하겠죠. 근데 이거 도전이 다 끝나도 12월이 되거나 아니면 딱 그쯤인데 그러면은 2달 정도가 혹은 3달 정도가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는 그 기간을 활용해가지고 토트넘을 도우러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월드컵을 위해서 데뷔하는 것이 LAFC로 온 목적 중에 하나라면은 꾸준하게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그리고 좋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언론을 좀 살펴보고 예시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소식들 또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